안녕하세요. 저는 45살의 여성입니다. 현재 플라워 카페를 운영하면서 남편과 아이 셋을 키우고 있어요. 매일 아침 꽃으로 카페를 장식하고 손님들에게 따뜻한 차와 커피를 대접하는 일상이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하지만 얼마 전 10년 만에 동생을 다시 만나고 나서 제 마음은 복잡해졌어요. 마치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일이 제 인생에도 일어났기에 떨리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시내에서 작은 제과점을 운영하시면서 저와 여동생을 키우셨어요. 7살 터울인 동생은 어릴 때부터 제빵에 천부적인 재능이 있었죠. 5살 때부터 제과점 주방에서 반죽을 만지작거리더니 10살이 되기도 전에 혼자서 크루아상을 만들 정도였어요. 어린 시절 동생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아버지의 제빵 일을 도왔어요. 작은 손으로 반죽을 치대고 오븐에서 나오는 빵을 보고는 활짝 웃는 모습이 어찌나 사랑스럽던지. 저는 그저 옆에서 동생이 만든 빵 부스러기를 주워 먹는 게 일이었죠. 지선아, 이건 내가 처음 만든 식빵이구나. 정말 맛있다. 아버지가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칭찬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동생의 이름은 지선이었어요. 그 아이는 제빵사의 딸로 태어나 제빵사가 되기로 운명이 정해진 것 같았죠. 디저트 대회에서는 늘 우승을 휩쓸었고 고등학교 때는 프랑스 유명 제과학교에서 특별 장학생 제의까지 받았어요. 주변에서는 동생을 제과 제빵계의 모차르트라고 불렀을 정도였죠. 저는 언니였지만 동생이 만든 과자와 빵을 먹으면서 우리 동생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질투가 나진 않냐고 주변에서 묻기도 했지만 전 정말 질투. 한 번 느껴본 적 없이 저보다 7살이나 어린 동생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기특하고 대견했어요. 더구나 천부적인 재능이 따라주니 이 아이에게 제과 제빵은 운명이구나 생각했죠. 특히 동생이 만든 마카롱은 입소문이 나서 새벽부터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였어요. 일본과 홍콩의 유명 파티시에들도 우리 가게를 찾아와 동생의 레시피를 배우고 싶어 했죠. 하지만 수줍음 많은 동생은 자신의 재능을 드러내는 걸 싫어했어요. 언니, 난 그냥 맛있는 빵 만드는 게 좋아. 사람들이 내가 만든 빵을 먹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게 나도 행복해. 그런 동생의 인생에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28배 한 남자를 소개한다며 저를 찾아왔을 때였죠. 그 사람은 우리 가게의 단골 손님이었던 민호 씨였어요. 조그만 카페를 운영하는 평범한 자영업자였죠. 하지만 동생의 눈에는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사람이었나 봅니다. 언니, 오빠가 내가 만든 빵을 먹고 울었어. 자기 돌아가신 어머니가 만들어주시던 맛이래. 그때부터 오빠한테 마음이 간 것 같아. 어머니가 살아계셨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처음에는 저도 동생의 사랑을 응원했어요. 민호 씨는 평범하긴 하지만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었거든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카페 문을 열고 밤늦게까지 매장을 정리하는 모습이 우리 아버지와 많이 닮아 있었죠. 하지만 이상한 일이 하나둘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동생이 민호 씨를 만나면서부터 제과점에서 작은 사고들이 발생하기 시작한 거예요. 중요한 예약 주문이 전산에서 사라지거나 최고급 발효버터가 변형되어 배송되거나 오븐이 갑자기 고장 나는 일들이 빈번해졌죠. 어느 날은 대형 호텔 웨딩 케이크 주문을 앞두고 냉장고가 고장 나서 모든 크림이 녹아내린 적도 있었어요. 금전적으로도 큰 손해를 보았죠. 그때 엄마가 처음으로 민호 씨를 의심하기 시작하셨어요. 이상하지 않니? 그 사람이 우리 가게에 드나들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런 일이 생기는 게. 많이 답답하셨는지 엄마는 용하다는 점집을 찾아가셨는데 그곳에서 검은 기운을 가진 남자가 딸의 재능을 앗아갈 거야. 이라는 이야기를 들으셨대요. 그때부터 엄마의 집착은 광기에 가까워졌어요.
아무래도 생계가 달려있다 보니 많이 예민하셨겠죠. 지선아, 이건 다 널 시기하는 사람들이 꾸민 일이야. 그 남자도 내 재능을 탐내서 접근한 거라고. 네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그 사람이랑 결혼하면 너는 평생 불행해질 거야. 엄마는 은밀히 민호 씨의 과거를 조사하기 시작하셨어요. 심지어 사설 탐정까지 고용하셨다고 해요. 미리 알았더라면 말렸겠지만 점점 엄마의 집착은 강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민호 씨의 과거에서는 특별한 문제를 발견할 수 없었죠. 그저 어릴 때 부모님을 여의고 친척 집에서 자랐다는 것, 대학을 중퇴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했다는 것 정도였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평범한 이력이 엄마의 의심을 더 키웠나 봐요. 너무 깨끗한 게 수상하다면서 뭔가 큰 비밀을 숨기고 있을 거라고 확신하셨거든요. 결국 엄마는 동생에게 파혼을 강요했어요. 우리 가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결혼은 안 된다고 하시면서요. 하지만 동생은 처음으로 엄마의 뜻을 거역했어요. 엄마, 난 민우 오빠가 아니면 결혼 안 해요. 제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엄마도 인정해 주세요. 그러자 엄마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어요. 동생의 방에 들어가 무릎을 꿇으시더니 당신이 먼저 목숨을 끊겠다고 하셨죠. 그런 엄마를 말리면서 동생은 눈물을 흘렸지만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때 동생은 집을 나갔고 결국 엄마 몰래 민호 씨와 혼인신고를 했어요. 그때만 해도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했죠.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고단했습니다. 처음 겪은 어려움은 신혼집 문제였어요. 동생 부부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짜리 반지하 원룸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죠. 좁은 공간이었지만 서로를 믿고 의지하면서 행복하게 지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충격적인 방문객이 찾아왔어요. 돌아가셨다고 알고 있던 민호 씨의 어머니였죠. 그런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아들을 버린 것을 후회한다며 눈물로 용서를 구했어요. 하지만 그건 철저히 연기였다는 걸 나중에야 알게 됐죠.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계획이 있었어요. 동생의 재능이 얼마나 특별한지 알고 있었던 거죠. 알고 보니 20년 전 어린 민우를 버리고 간 이유도 미국에서 큰 제과점 체인을 운영하는 부자와 재혼하기 위해서였어요. 며칠 지나지 않아 시어머님은 동생 부부에게 미국에 같이 가자며 제안을 했다더라고요. 난 너희를 위해서 돌아온 거야. 내 재능이 이런 꼴목에서 묻히기엔 너무 아깝잖아. 미국에서 함께 크게 성공해보자고. 처음에는 달콤한 제안이었어요. 하지만 동생이 거절하자 시어머니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죠. 입에은망덕한 것. 내가 얼마나 공을 들였는데 이렇게 단번에 거절해. 널 데려가기 위해 민우와의 결혼도 잠자코 있었던 건데. 충격적이게도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동생을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민호 씨의 단골 카페 주인이라는 것도 우연한 만남도 모두 계획된 각본이었죠. 심지어 민호 씨도 한패였어요. 하지만 뜻하지 않게 민호와 동생이 진짜로 사랑에 빠졌고 시어머니의 계획은 틀어지기 시작했어요. 격분한 시어머니는 더 악랄한 방법을 쓰기 시작했죠. 내가 내 제안을 거절했으니 이제 너희가 잘 되는 꼴은 절대 못 볼 거야. 내가 망하게 만들어주지. 시어머니의 보복은 점점 더 악랄해졌어요. 어느 날 동생의 카페에 식약청 직원들이 들이닥쳤는데 알고 보니 누군가가 고의로 쥐약을 빵에 넣었다는 거짓 제보를 한 거예요. 결국 무혐의 처리가 됐지만 그 소문 때문에 카페는 한동안 텅 비었죠. 게다가 시어머니는 동생의 레시피를 빼내기 위해 스파이까지 보냈어요. 아르바이트생으로 위장한 사람이 몰래 주방을 촬영하고 있는 걸 민호 씨가 발견했죠.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람은 미국 제과점 체인의 직원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시킨 거였죠. 하지만 가장 비열했던 건 시어머니가 민호 씨의 출생의 비밀을 이용한 거예요.
갑자기 민호 씨의 친부가 중요한 수술을 앞두고 있다며 찾아왔죠. 수술비가 필요하다면서 도움을 요청했는데 알고 보니 그것도 거짓말이었어요. 이 모든 일의 배후엔 다 동생의 시어머니가 있었던 거죠. 이렇게라도 해서라도 정신 좀 차리게 해주고 싶었다. 넌 태어날 때부터 버려진 아이야. 버림받은 주제에 어떻게 내가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다고 생각했니? 그냥 시키는 대로나 하며 살 것이지. 결국 그 아이의 앞길도 네가 맡고 있는 거야. 재능을 살려주지는 못할 망정. 시어머니는 민호 씨의 상처를 파고들었어요. 버려진 자식이라는 열등감을 자극하면서 동생의 재능을 망치는 걸림돌이라고 세뇌했죠. 결국 민호 씨는 깊은 우울증에 빠져들었어요. 더 끔찍했던 건 동생의 임신을 했는데 유산을 유도하려 했던 건지 일부러 더 스트레스를 주며 먹지 말아야 할 음식도 강요했죠. 그래야 동생이 더 이상 아이에게 매여 있지 않고 미국 진출을 결심할 거라 생각했대요. 사람이 어디까지 악랄할 수 있는지 정말 소름 끼쳤어요. 심지어 산부인과 의사까지 매수해서 가짜 검진 결과를 만들어내려 했어요. 태아에게 심각한 기형이 있다며 낙태를 권유하게 한 거죠. 다행히 그 산부인과 의사는 양심적이어서 동생에게 모든 걸 이야기해 주었죠. 아무래도 산모와 태아의 건강이 가장 걱정이었을 테니까요. 가장 큰 상처는 민호 씨가 어렸을 때 겪었던 교통사고도 시어머니가 계획한 것이었다는 사실이었어요. 일부러 어린 민호 씨를 위험에 처하게 만들었던 거였죠. 재혼할 남자의 마음을 사기 위해 일부러 아들을 다치게 하고 고아원에 버렸다는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진 거죠. 그래, 내가 그랬다. 그때 내가 죽었어야 했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 내 인생을 망치다니 넌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야. 그렇게 한참을 퍼붓고 나서야 동생의 시어머니는 포기했는지 미국으로 돌아갔어요. 남은 건 상처와 슬픔 그리고 원망뿐이었죠. 하지만 태어날 아이를 생각하며 동생 부부는 점점 힘을 내기 시작했어요.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야 동생 부부는 슬픔을 털어낼 수 있었죠. 그렇게 아무 일 없이 순탄한 일상을 보내게 되었어요. 동생 시어머니의 진정한 후회는 시간이 꽤나 지난 후에나 찾아왔어요. 미국에서 혼자 병마와 싸우며 매일 밤 꿈에서 아들과 동생을 만나는 악몽에 시달렸다고 해요.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내 아들의 행복을, 내 며느리의 인생을, 그리고 태어나지도 못한 내 손주까지. 결국 시어머니는 아픈 몸을 이끌고 동생을 찾아왔어요. 동생 부부 앞에 무릎을 꿇고 대성통곡을 하며 용서를 빌었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린 후였죠. 자신의 욕심이 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렸다는 걸 깨달은 시어머니는 매일 밤 병실에서 울며 시간을 보냈다고 해요. 지선아, 미안하구나. 내 욕심이 민우와 너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줬구나. 이 죄를 어쩌면 좋을까? 그 말을 마지막으로 시어머니를 다신 보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동생이 집을 나간 뒤 저와의 마지막 연락도 이때까지였어요. 부모님과는 집을 나간 뒤부터 거의 연을 끊고 살았지만 저와는 간간히 왕래하며 지냈는데 이날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저와도 연락이 끊긴 채 어떻게 살고 있는지 소식조차 들을 수 없었죠. 그렇게 1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저는 남편과 함께 플라워 카페를 열어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어요. 엄마는 3년 전에 위암으로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시골에 내려가 농사를 지으시며 지내고 계셨죠. 그러던 어느 날 한 아이가 가게에 들어왔어요. 교복을 입은 그 아이는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것처럼 어린 시절 동생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 있었어요. 이모 생일 케이크 주문하러 왔어요. 제가 직접 디자인한 건데 이렇게 만들어 주실 수 있나요? 떨리는 손으로 소녀가 내민 스케치를 받아들었어요. 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건 우리 동생이 늘 그리던 독특한 케이크 디자인이었거든요. 나선형으로 올라가는 장미 덩굴 사이로 작은 새들이 둥지를 튼 모양.
동생이 자신만의 시그니처 디자인이라며 자랑스러워하던 바로 그 그림이었어요. 혹시 이 디자인을 어디서 보셨나요? 엄마가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디자인이래요. 자세히 보니 그 아이의 눈매며 동생 지선이를 빼다 박은 모습이었어요.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아이를 따라 나섰어요. 소녀는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골목길로 저를 이끌었어요. 그곳에는 작은 베이커리가 있었죠. 하얀 베이커리. 문을 열자 방금 구운 크루아상 향이 가득했는데 그 향이 10년 전 동생이 굽던 것과 똑같았어요. 가게 안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훈아, 학교 다녀왔니? 숙제는? 말을 멈춘 동생과 저는 한동안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동생은 여전히 예뻤지만 한층 더 성숙해 보였어요. 고된 세월을 보냈을 텐데도 눈빛만은 그대로였습니다. 언니 미안해. 그때 그렇게 연락 끊어버려서. 하지만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시어머니 이야기를 어디서 들은 건지 엄마가 어떻게 나를 찾아와서는 이제라도 민호 씨랑 헤어지라고 아이도 고아원에 보내라고 하셔서 그때는 지훈이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만 했어. 그 말을 듣고는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제서야 동생이 이해가 갔어요. 왜 그렇게 갑자기 연락을 끊어버리고 찾을 수 없었던 것인지. 그리고 그 이후로 어떻게 살았는지 물었어요. 지훈이를 낳고 한동안 행복하게 사나 싶었는데 새롭게 가게를 시작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사기를 당해 가진 돈을 전부 날렸고 그렇게 민호 씨는 한동안 술에 빠져 지냈대요. 그리고는 이제 정신 차리고 뭐라도 해보겠다며 집을 나섰다가 예기치 못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민호 씨도 보내야만 했대요. 그렇게 하루아침에 남편을 잃고 동생은 홀로 딸아이를 키우며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일했다고 해요. 처음에는 작은 마트 제과 코너에서 일하다가 조금씩 돈을 모아 2년 전에 이 가게를 열었다고 하더군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솔직히 언니 난 행복해. 화려한 미슐랭 셰프는 못 됐지만 지훈이와 함께 이렇게 작은 행복을 나누며 사는 게 좋아요. 이게 바로 민호 오빠가 꿈꾸던 삶이었거든. 그렇게 애써 미소 지어 보이는 동생을 보니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동생에게 3년 전 엄마가 위암으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전했어요. 역시 동생도 충격적인 엄마의 소식에 하염없이 울기만 했어요. 엄마를 벗어나려 했는데 이제 영영 볼 수 없다는 것에 후회가 밀려왔겠죠. 나중에 엄마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발견한 일기장 이야기를 전해 주었어요. 엄마는 돌아가시기 전 동생을 무척 그리워하셨는데 그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거든요. 엄마는 마지막까지도 너의 소식을 듣고 싶어 하셨어.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순간에도 내 이름을 부르셨어. 진심으로 너를 그리워하고 민우 씨에게 미안해 하시더라. 언니 나 엄마한테 미안해서 어떡해. 우리 엄마 너무 보고 싶다. 그렇게 동생과 지난 이야기를 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지금은 동생과 지훈이가 저희 집 근처로 이사를 왔어요. 동생은 여전히 디저트를 만들고 있고 지훈이도 엄마의 재능을 그대로 물려받아 제과 제빵의 길을 걷고 있죠. 얼마 전에는 지훈이가 전국 청소년 제과 경연대회에서 대상을 받았어요. 시상식장에서 지훈이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이 상은 하늘에 계신 아빠와 제 곁을 지켜준 엄마께 바칩니다. 이제는 제가 우리 가족의 행복한 빵을 만들어낼게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 빚어진 13년의 시간. 이제는 그 시간을 보상하듯 더 끈끈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답니다. 매일 동생과 함께 커피를 마시고 지훈이가 학교에 다녀와서 숙제하는 모습을 보는 게 저의 일상이 되었어요. 가끔 동생과 함께 엄마의 산소를 찾아가곤 해요. 지훈이가 만든 마카롱을 올려놓고 셋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죠.
엄마도 이제는 우리를 미소 지으며 바라보고 계실 거라고 믿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속박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 그게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아닐까요? 여러분의 가족은 안녕하신가요? 오늘 저녁 사랑하는 가족과 따뜻한 이야기를 나누며 맛있는 빵 한 조각 나눠보시는 건 어떨까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